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멋진 사회적으로 소개받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 계신 분들의 포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여장부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업이 겁이 없어야 잘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겁을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죄진 것도 없는데. 불법도 아닌데. 그죠? 편견과 싸우는 거니까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잘 들어보셨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잘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네? 이 회사의 비전이 느껴지세요? 자신 없으세요? 사람들 이 회사 비전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회사는 25년 동안 여태까지 잘 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사가 연매출 1조 하든 10조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돈 못 벌어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맞죠? 예.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도 잘리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삼성은 비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비전 없는 사람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NRC 비전인데요. 우리 사업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비전은 무궁무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나가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비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사장님들 이 사업 때문에 필요 없는 핸드폰 쓰시는 분 없죠? 이 사업이 아니어도 휴대폰 쓰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써요? 나 때문에 쓰죠. 나 때문에. 그쵸? 아니 세상에 그거 이왕 쓰는 거 평생 쓸 건데 싸게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아니 주변에 싸게 쓸 사람 소개해서 돈 좀 벌어보자는데 뭐가 나쁘냐고. 싫으면 말라 하세요. 지금 사기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맞죠? 세상에 뭐 다 부자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들어보시니까 우리 사업에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사람들한테 사장님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보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능력과 관계없이. 여태껏 휴대폰을 능력으로 쓰신 분. 난 앞으로 평생 휴대폰을 쓸 건데 능력으로 쓸 거다 하시는 분. 없죠? 여기 혹시 능력을 물어보고 오신 분 계세요? 나를 여기 모시고 온 분이 안내하신 분이 사장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돈은 많으세요? 이거 물어보고 모시고 오든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시고 오죠? 심지어 속아서 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렇게 딱 뵈니 한 두 분이 속아서 오신 것 같아. 씨바씨바 하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동안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얘기.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데 못할 뿐이지. 그런 거죠. 왜? 첫째, 원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수단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다 꿈이 사라졌잖아요. 꼬라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하는 건 분명히 나도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하는 걸 이루겠냐는 거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럼 사실 이왕 한 번 삶인데 생존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꿈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 둘째 문제라니까. 꿈조차 없는 게 비참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NRC 만나가지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와, 나도 이거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거 아닙니까? 능력과 관계없이. 그러면 성공의 기준, 부자의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공해야 성공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공은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 하긴 그러니까 부자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되잖아요. 아, 우리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될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한국 부자 기준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자산 기준이에요. 부동산이든 뭐든 갖고 있는 게 100억 이상 있으면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비참한 게 그들 중 10명 중 10명, 6명, 60%는 부모 잘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 네.
그쵸? 이게 부모 탓을 해야 되는 건지, 예. 60%는 부모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쵸? 제가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확 빨리 죽어버려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그쵸?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이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60% 이상은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 잘 만나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지만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생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 덕은 볼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산은 그렇다 치고 돈은 어느 정도 있는가 봤어요. 제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10억 이상 있으면 부자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전 주식이 있는데요.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다 팔아버리면 10억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45만 6천 명 안에 드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 5,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0.89% 안에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자산가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네. 다들 이 정도는 있으시죠? 네. 없다고 삶 노여하시거나 비참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내가 벌면 되잖아요. 벌면.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은행에 넣는다면 어느 정도 이자가 나올까요?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월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그럼 사장님들이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가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월 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은행에 10억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들어보셨죠? 바로 전 시간에 들으셨죠? 보상 플랜 잘 들어보셨죠? 누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나온대요? 한 55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55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50만 원만 잡아도 매주 루비 유지되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사람들 매주 루비 유지돼도 200만 원 받아도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잖아. 쪽팔리다고. 그게 무슨 돈이에요? 은행에 10억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은행에 10억 넣는 게 쉬워요. 매주 루비 유지하는 게 쉬워요. 난 10억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는 게 쉬울 것 같다 그러면 10억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1년에 1억씩 넣어놓으셔도 10년 걸리셔야 돼. 만약에 1년에 5천만씩 넣는다면 20년 걸리셔야 돼. 그 밑으로는 말도 안 할게요. 이 정도 벌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어떻게 벌 거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려고요. 뭔가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기업의 오너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쪽에서 일을 하세요? 대부분 이쪽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영역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봤더니요. 왼쪽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약 95%. 오른쪽 영역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 약 5%. 원래 80대 20이었는데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여기는 점점 많아지고 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돈은 어떻게 버는가 봤더니 왼쪽 영역에 계신 분은 점점 줄어들어서 5%, 오른쪽은 95%. 전 세계 부의 95%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들과 나의 차이. 왜 그들은 전 세계 95%의 자산을 5% 사람만이 갖고 있고 왜 우리는 95% 안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서 상위 5%만 돈 벌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직장 생활로 돈 버는 사람 있죠? 자영업으로 돈 버는 사람 있다니까요. 상위 5%. 상위 5% 안에 들면 이걸로 갖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들 그 정도 돈은 버시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 열심히 안 사는 건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24시간 안에 24시간 동안 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세대는. 그런데 누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누구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의 차이예요. 선택의 차이.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시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들 직장 생활 제일 만만하잖아요. 취업하셔야죠. 자, 직장 생활로 부자 되고 성공하시려면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그렇죠?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먹고는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부자 되고 성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기업은.
예? 안 그래요? 예. 어떤 놈들이 들어가나 봤더니 스펙이 중요하대요. 학교도 중요하고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기업의 오너예요. 누굴 뽑겠어요? 이왕이면 잘난 놈 뽑아야지. 당연하죠. 다 이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졸업학점 3.8 이상 되죠? 좋은 대학 나오셨죠?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우린 직장 생활이 이미. 그렇지 않아요? 네. 어찌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4,600만 원. 월 얼마 정도 되냐면 월 330 이상을 받는 거예요. 먹고는 삽니다. 네. 그쵸? 네. 부자 되긴 좀 힘들어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원은 돼야지, 임원. 어떤 놈들이 임원 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임원 되려면 뭐래요?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된답니다.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된답니다. 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24% 이상이 해외 유학하고 해외 유학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좋다는 대학. 다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아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들어가서도 임원은 돼야 되는데 임원이 되려면 사장님들 대기업 통틀어서 0.5%도 안 돼요, 임원이. 30년 이상 근무하셔야 돼, 안 잘리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정말 힘든 겁니다. 왜? 성공은 원래 힘든 거예요. 맞죠? 부자는 원래 1% 정도 그 부자가 되려면 힘든 거라니까. 쉽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자는 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0%래요. 공기업에. 100대 기업에 6%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많아진 겁니다. 네, 여자로 태어나는 게 죄예요. 자, 어찌됐든 들어가서 이 정도 기업에 들어가서 안 잘리고 10년 정도 근무하시면 연봉 1억이 되는 거예요. 연봉 1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좋죠? 네.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거 곧 대기업에 들어가니까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임금이 반이에요, 반. 대기업에 비해서. 그나마 들어가기라도 하면 좋아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힘들죠. 왜?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 앞으로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사람들 같으면 기계 쓰겠어요? 사람 쓰겠어요? 기계는 파업도 안 해. 돈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해. 전기만 꽂아주면 지가 알아서 24시간 돌아가. 맞죠? 라면도 인간이 끓여주는 것보다 기계 끓여주는 게 더 맛있어요. 커피까지 기계가 끓여줘요.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힘든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2006년 자료예요. 6년. 5년인가 6년인가 11월 달.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보다 낮았어야 되잖아. 그쵸? 20년 전에도 이런 짓 했다니까요. 실업 대란, 먹고 살기 힘들다, 취업이 안 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실업자가 너무 많다, 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좀 낮았을까요? 지금 찾아봤어요. 이게 작년 기준 통계인데 실업자가 180만 명 실업급여 신청했대. 아까 50만 명에서 지금 몇 명? 18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신청했다니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힘들다니까. 네. 그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기업들은 이미 알고요. 구조조정 일찌감치 시작하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일찌감치 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블랙리스트라고 뼈를 갈아 일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을 했는데 희망퇴직을 공고받았다. 이쁘죠?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다 여기가 있어. 보세요. 대기업 들어갔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잘릴까봐 잠도 안 와요. 억대 연봉 부러움을 샀는데 밥줄 걱정한데 걱정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생활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실질 퇴직 연령이 49세라는 거예요. 이 평균이에요. 49세 되면 평균 좋든 싫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데 취업하려고 노력하겠지. 네. 어찌됐든 들어가서 정년을 채운다 못 채운다? 10%도 안 되는 사람만 정년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직장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네. 그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보장이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 얘기는 직장 생활로는 답이 없다예요. 그 직장 생활 하신 분의 꿈이 뭐예요? 에이씨, 내 더러운 거 씨바 나가가지고 자영업이라도 해야지 그러잖아요. 자영업은 쉽죠? 차리기만 하면 다 돈 벌죠? 버틸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환장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예요.
대출 연장. 그러니까 빚만 내가지고 자꾸 문 닫기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9.4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폐업률입니다. 폐업률. 10곳이 생기면 8곳이 문 닫아요. 이거 통계입니다, 사람들. 통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요 망하는 8곳이 자기들이 망할 줄 알고 차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40%가 3년도 못 넘기고 폐업한대요. 예전엔 뭐라 그랬냐면 입에서 가까운 사업일수록 성공한다 그랬어요. 먹고 잠자는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폐업률이 가장 높아요. 먹는 거와 숙박 음식점 만만하면 그거죠. 네, 폐업률이 제일 높다고. 사람들 돈 있으면요, 자영업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발 이 돈 갖고 뭐 할까 하다가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그냥 어설프게 차리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쓰는 게 안 망하는 거라고. 맞죠? 내가 잘 되면 옆에 똑같은 놈이 또 생기잖아. 힘들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죠. 문 닫으면 빚더미, 안 닫으면 적자. 그래가지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1100조가 넘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자영업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 대출이 얼마일까? 이거 나와 있어요. 얼마래요? 3억 3천. 두 사람 중에 한 명 붙들고 너 빚 얼마야? 그러면 3억 3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우리 골목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4년 새에 9.3% 연소득이 줄어들었는데 1년에 얼마 번대요, 사장님이? 2천만 원도 못 벌어, 2천만 원. 이 얘기는 뭐예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에요. 사람들 자영업은 만만해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영업 중에 그래도 고급 자영업이 있죠. 전문직, 의사, 잘 나가죠? 의사 잘 나가요, 사장님들. 왜 조용하세요? 네, 물론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지금 산부인과 이거 다 힘들어요. 왜? 애 안 낳아. 그렇죠? 네, 폐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의사 되면 돈 벌어요. 사람들 의대 나와가지고 전문의 따가지고 병원에 취직하잖아요. 그냥 들어감과 동시에 연봉 1억 넘어요. 얼마나 좋아. 그럼 의사 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의사 되실 수 있으면 사람들이 비전인 거예요. 자, 의사 되실 수 있는 분. 다 의사처럼 생기셨는데. 그럼 내 비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법대 나와서 사시 공부했었어요. 그러다 뜻한 바가 있어서 관뒀어요. 뜻한 바가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변호사들이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대요. 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제가 사시 공부할 때 200명 뽑았어요. 그전에는 100명도 안 뽑다가 제가 사시 공부할 때 2배 늘렸어요. 200명으로. 데모하고 난리 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스쿨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씩 뽑는데요. 예전에는요, 되기만 하면 팔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 때는요 50명, 60명 뽑았어요. 개천에서 욕 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열쇠 3개 갖고 끌고 온다고. 물론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지만 팔자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1500명 이상씩 뽑아요. 1500명 이상씩 변호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의 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면 뭐해? 사건 못 맡으면 굶는 거지. 이 시장이 제가 너무 잘 알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차업이라고 하죠. 차업이라는 거 일본 말이에요. 압류당하는 변호사 시들룩해요. 몰래 나가가지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시장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 변호사 되세요. 로스쿨 들어가면 350만 원 받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못하면 내 비전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도 무지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밥그릇을 말씀드린 거예요.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현재의 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때려쳐요? 때려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물이 점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련 떨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물 다 찰 때까지 확인하시려고? 기다렸다고 물 다 차면 다른 배 찾아오시려고? 목마르기 전에 우물 파야죠.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이놈들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지들도 힘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든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잘 나가고 있대요. 잘 나가고 있대요. IMF 우리가 그렇게 힘들던 코로나 때 얘네들은 사상 최고 경신했어요. 수입이 매출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 어디 가서 샀어 물건? 다 대기업한테 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역대 최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잘 나가면, 기업이 잘 나가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직원이?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이 많이 벌죠? 얼굴 다 아시죠, 이분들? 그 대기업의 오너라는 분들. 중요한 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오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대기업의 오너들을 뽑아온 거예요.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항상 대한민국 최고 갑부. 이재용이잖아요. 이재용. 이재용 회장이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빵이래. 예? 이거 뭔가 잘못됐네? 이재용 회장님이 제일 많이 버는데 연봉이 얼마래요? 빵. 그럼 이재용 회장님 맨날 손가락 빨고 거지 되시겠네? 지금 6년, 7년 차 연봉이 없어요. 우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재용 회장님은요, 1년에 한 해에 주식 배당금으로 3,300억 이상씩 들어와요. 얼마요? 3,300만 원이 아니에요. 3,300억 이상씩 들어온다고. 그 연봉 따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물론 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의미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의 오너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는데 기업에 3조를 벌어 직원 연봉은 그 자리.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3조 벌어간다고 직원들 다 뿌려주실 거예요? 그런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어디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 여기는 내 일자리가 있죠. 내 일자리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그쵸? 난 이들의 부속품으로 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내게 아닌데. 그쵸? 에이, 들어서 관둬야 되겠다 해서 내가 차렸죠. 그럼 자영업이죠. 그쵸? 사장님 잘 보세요. 제가 법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시에 합격했으면, 제가 합격해가지고 로스쿨 들어가면 저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로스쿨이 아니라 로펌 들어가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맞죠? 6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5시 50분째 고객한테 전화 옵니다. 저 변호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아, 내일 오세요 해야죠. 저 퇴근해야 되잖아. 맞죠? 그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 욕심이 생겨서 가만히 봤더니 일은 내가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로펌의 그 오너가 돈을 다 벌어가는 것 같아요. 열받아서 안 되겠다. 나도 차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요. 자영업이죠? 네, 제가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고객이 5시 50분에 전화 옵니다. 뭐랄까요? 아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릴게요. 해야지. 맞죠? 이거 내가 내 자영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정 며칠 이상은 죽어도 못하는 거죠. 특히 사람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테이블 수 딱 나와 있고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안 되겠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다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죠. 로펌을 차리는 겁니다. 법인을 차렸어요. 그 로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없어도 서울, 부산, 대전, 대구에서 저 대신 변호사들이 일을 하죠. 아, 일자리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일은 누가 많이 할까요? 그들이 많이 해요.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제가 많이 버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게 차이라 얘기예요. 이게 차이. 여기는요.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 잘 보세요. 왼쪽은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뭐라 그래요? 이거를? 노동소득. 노동소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실 거냐고. 죽을 때까지 일하실래요? 아까 나왔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나 해줘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 일을 못하는 순간 아프거나 관두거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수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애새끼들한테 손 벌리기 싫고 물려줄 건 없더라도 손 벌리거나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봤더니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돈이 들어와요. 15억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이자 들어옵니다. 은행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와요. 이자 소득. 맞죠? 네, 그게 뭐예요? 시스템, 은행이라는 시스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건물에서 임대료가 들어오죠? 그게 뭐예요? 자산. 제가 회사를 갖고 있어요. 회사라는 시스템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 능력과 내 돈을 투자해서. 그들과 나하고 일하는 차이가 뭐냐면 나는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뭔가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더라. 근데 돈은 누가 많이 번다고요? 여기가 많이 번다고요. 여기가. 일은 누가 많이 한다고요? 여기가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고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왜 나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더 벌어가냐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시스템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들처럼 부자 되려면 뭘 소유해야 돼요? 시스템 자산을 소유해야 돼요. 이거를 생산수단이라고 그래요. 생산수단 경제학적으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왼쪽에 머물러 계실 거냐고.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지금 졸면 꿈을 못 이뤄요. 꿈은 꿀 수 있어도. 조심하면 안 돼. 절대로.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계실 거냐고. 언제까지. 바꾸셔야 돼. 선택을 바꾸셔야 된다고.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열을 내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가는 방법이. 이거를 이 생산수단, 이 자산, 이 시스템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고 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걸 생산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산수단, 이 시스템을 그들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그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오너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다니던 그 직장의 오너.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놈이 오너니까. 그 놈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그 놈처럼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소유하면 됩니다. 소유.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소유하는 방법이. 그게 대안이잖아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란 말이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사업의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때려치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 능력과 관계없이 만약에 그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면 심지어 부업으로도 투잡으로도 이걸 소유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나의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돈을 벌고 싶었지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었구나. 이분이 얘기해주고 있거든.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자, 이분이 왜 필독서냐면 이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을 적어 놓으셨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생산수단, 그 오너처럼 그 생산수단 시스템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방법이요. 딱 3가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알려면 좋아요.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난 당연히 해야지. 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생산수단 시스템을 당신이 만드세요. 그거예요. 응? 저보고 회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 회사 만들으라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누가 몰라? 만드는 게 쉬워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부자 되지. 그쵸? 나 못하겠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3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 되겠네요? 그 다른 거 2가지는 뭔데요? 이렇게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만약에 만들 수 없으면 돈 주고 사래요. 에이씨! 사장님들이 다니고 계시던 사장님들이 부러워하는 그 회사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일 가서서 저희 회사 사장님 목살 딱 잡고 사장님 이 회사 저한테 파세요 하시면 돼. 얼마에 넘기실래요?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돈 주고 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만들지도 못하는데 돈을 주고 사라고? 큰일 났네,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두 가지 방법이 다 나왔는데 벌써 두 가지 다 제 비전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제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 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알려는 드릴 건데 진짜 할 자신 있어요? 아니, 알아야지. 일단. 알려주세요. 할게요. 정말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뭔데요?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에? 참여? 뭐라고요?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면 참여하라는 거예요. 무슨 참여?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여기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그 생산수단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참여도 못해. 그거 참여도. 자,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회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못 만들면요? 이걸 내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못 만들면 어떻게 하래요? 사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못 사겠으면 조금 덜 들어가는 거 사라는 거지. 이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저건 직영전만 합니다. 요런 거, 롯데리아 뭐 이런 거. 얼마 안 들어가요. 한 30억 정도면 될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20년 전? 20년 전쯤에 한 10억 정도면 됐으니까. 네. 그럼 한 20억 정도면 됐으니까. 지금 한 30억 정도면 되겠죠. 30억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30억 정도 있으시면 이런 거 하나 하시면 돼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뭐 이런 프랜차이즈. 성공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네. 그러시면 사람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참 롯데리아 갔더니 거기 회사 오너가 앉아있냐고. 그 회사, 롯데리아 사장님이 앉아있는 거 봤어요? 사장님 나가시는 순간 문 닫아야 돼요, 거기는. 맞죠? 그러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면 아까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참여래죠, 참여. 어떻게 참여하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들거나 사진 못해도 참여는 하실 수 있죠. 참여도 못하고 운명 받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공짜로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참여하는 게 힘들면 그냥 내 팔자련이 하셔야 돼. 자, 네트워크 마케팅 NRC 사업? 아니, 핸드폰을 많이 개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이거 물건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영업 아니야? 아, 영업하는 게 뭐 나는 자신 없는데 이거 영업해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영업을 잘하시는 분은요, 뭘 해먹고도 살아요. 그런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면 영업을 못하는 나는 내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약에 물건을 많이 팔고 핸드폰을 많이 개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래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나는 잘 못 팔아. 나는 개통도 많이 못해.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딱 들어보시니까 여기 2,000대 개통하신 분도 계시고 1,000대 개통하신 분도 몇백 개 때 개통하신 분도 계시다니까. 근데 나는 못하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지 모르지. 그러면 나는 그 정도 개통 못해도 성공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럼 내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이라고?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말로만 듣도 다다다당 단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제가 가졌던 생각. 자,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평생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쓰셨죠? 그거 떨어지면 안 쓰실 분. 나는 요번 달까지만 쓰고 이제 떨어지면 난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이럴 거다 하시는 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써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사는 동안 써야 된다 생활 필수품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뭐 이렇게 비누 이렇게 싹 쓰셨단 말이에요. 이제 좀 식상해졌네. 예쁜 아가씨로 바꿔야 되네. 다른 아가씨로.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예. 죽지 말라고 줬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죽지 말라고 준 거. 예. 핸드폰부터 다 쓰셨잖아요. 그죠? 요거 다 떨어지면 어디선가 또 사셔야 돼. 맞죠? 자, 어디서 주로 사서 쓰십니까? 예. 동네 마트, 요즘은 대기업,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들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쓰셨습니까? 네. 자, A라는 마트에서 내가 생활 필수, 쉬운 예로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먹는데 A라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이 5,000원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짜장면 집이 생겨가지고 4,500원이래. 그럼 어디로 가세요? 맛이 똑같다면.
맛이 없다면 500원 정도 감소하고 맛있는 데로 가야지. 맛이 똑같은데 여기는 4,500원이야. 그러면 5,000원 주고 똑같은 맛인데, 똑같이 맛있는데 5,000원 주고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4,500원으로 갑니다. 근데 4,500원 옆집에 C라는 짜장면집이 생겨서 맛이 똑같은데 4,000원 하면서 내가 10번 가면 탕수육 한 번 준대.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는 놈이 바보야. 소비자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로 이동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사용하는 물건이 다 떨어지면 나는 또 어디선가 사야 돼. 그거를 내가 고른다 이 얘기예요. 나한테 이득을 주는 곳으로. 이런 상품들을 제가 여지까지 써왔다 이거예요. 생활 필수품을. 그리고 생활비로 썼죠. 월 100만 원 정도 쓰셨다면 이 100만 원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써야 되는 돈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어디서 쓰셨다고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쓴다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그러면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요? 얘네들이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버는 게 기분 나빠서 안 쓸 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NRC라는 회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어차피 쓰는 생활비 100만 원을 우리 NRC를 통해서 써주세요. 왜?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줄 건데? NRC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똑같은 1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사장님이 쓴 돈에 대해서 여기는 법에서 정한 35% 안에서 사장님한테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100만 원에 35%면 얼마예요? 35만 원. 네. 10만 원을 줘도, 만 원을 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여기는 소비가 곧 뭐예요?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도 어차피 돈을 쓴다면 왼쪽에서 쓰는 놈이 똑똑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쓰시는 분이 똑똑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쓰시는 분이 똑똑한 거죠? 똑똑한 거잖아요. 현명한 거고 정상적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소비 습관을 변화시킨다. 내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게 정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글을 뭐라 그래요? 현명한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소비 습관의 변화를 모르면 몰라도 알면 하겠죠. 그러면 사장님, 야 너도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꿔봐. NRC를 통해서 쓰면 똑같이 돈 썼을 때 여기는 일정 퍼센트를 캐시백 해준다? 싫으면 많은 거고 알아들으면 똑똑한 사람이면 바꾸겠죠. 그러면 그한테 나쁜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해 준 거죠. 좋은 걸. 그러면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2명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있죠. 그럼 그들도 소비 습관을 바꿀까요? 나 때문에 바꿔요? 지들이 좋아서 바꿔요? 지들이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 여기는 뭐예요? 소득의 기회가 생기죠. 야, 너 소비 습관 변화시키는 걸로 너 여기 소득이 생겨.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사장님. 몰랐던 걸 안 거죠. 몰랐던 걸 알려주는 걸 정보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왜 남한테 이득을 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지랄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어렸을 때 크게 머리를 다친 거라니까. 그러면 이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 당신한테 소득의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그들도 나처럼 2명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혼자 내가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할 거야. 너는 비싸게 쓰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이런 수도 있겠지만, 그런 놀부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소비를 여기서 하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 그룹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매출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매출이 커지는 거잖아요. 저로부터 2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소비자 멤버십의 크기에 따라 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NRC는 이 매출에 대해서 35%를 드리겠습니다가 전 시간에 한 보상 플랜이에요. 이해되시죠? 회사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 이 35%를 소비자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해야 될 유통과 광고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납품해서 팔 수 있고요. 길바닥에 노점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선택한 매출의 방법은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전달,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회사 대신 홍보해 주세요. 이거예요. 우린 광고 안 할 테니까 소비자가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홍보로부터, 당신의 전달로부터, 정보 전달로부터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법에서 정한 35% 안에서 그만큼 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대한 수십조의 이익을 내는데 20%만 돌려줘도 20조만 돌려줘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70조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그중에 20조만 떼어서 사람들 국민들한테 만약에 삼성전자의 매출에 기여한 소비자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으면요. 전 국민한테 2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뭐야 그 소비 쿠폰인가 뭔가 하죠. 거기 2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15만 원에 10만 원 더 준다며. 그쵸? 그 2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20조만 풀면 온 국민한테 20만 원씩 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미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그 회사의 이득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건 그 회사가 훌륭한 거 아니야? 박수 쳐줘야지, 박수 쳐줘야지. 네. 네.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요. 모르는 걸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비자 그룹을 확장시키는 일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장난으로 하지 말고 알바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고요? 사업으로 사업답게 해보자는 거예요. 사업답게. 사업엔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망할 염려가 없어. 아니 핸드폰수단 망할 일이 뭐냐고. 그렇죠? 그럼 리스크가 없이 이걸 진지하게 사업으로 해서 소비자 그룹의 멤버십이 커지면 꿈도 꿀 수 없던 부가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걸 나랑 사업으로 같이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권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네. 자,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 그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어디선가 끝자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다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저기 계신 분들 다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끝자락에서 시작했는데 2명 소개하고 2명 소개하고 2명 소개하고 2명 소개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생산수단을 소화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소유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신 분?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대. 이건 안 이상한데? 이건 이상해. 이건 안 이상한데? 이건 이상해. 왜 그럴까요? 이 그림만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떠는.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물론 이 그림을 갖고 이 좋은 걸 갖고 못된 짓을 한 그놈들 때문에 피해인 거예요. 맞죠? 사람들 어쩌면 그들 때문에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내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나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맞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만 버리면 우리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왜 다단계 방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다단계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게 법원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판사가 되셔서 이게 어떤 건지 여기다가 검색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메모해 두셨다 꼭 찾아보세요. 법에 들어가시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우리가 하는 업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공익에 이바지하고 뭐라 그래요? 발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 근데 우리 마누라를 하면 이혼하자 그러죠? 네.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 판매, 그 다음에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 다음에 사업 권유 거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방문 판매는 뭐냐면요. 방문해서 파는 거예요. 설화수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 카트 끌고 다니시면서 방문하죠. 예전에 그 무슨 월부책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책. 백과사는 팔고 그러신 분들 띵동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방문하죠. 방문해서 팔아요. 근데 방문해서만 팝니까? 오게도 합니까? 오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소비자를 오게 한다. 이거를 소비자를 유인한다 그래요. 유인한다 그러니까 유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법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유인하여라는 건요, 방문 판매 등의 법률에 이게 뭐냐면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건 민법에 있는 법 규정이에요. 청약의 유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흔한 게 사람들 아파트 분양 뭐죠? 그 모델하우스. 그게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과일 가게 지나가면 과일 앞에 10,000원 써붙여놨죠? 그게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해되세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라고. 표현이 유인하여를 오게 하는 걸 유인한다고 해요. 예.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예. 자,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가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띵동 뭐 이러고서. 예. 만약에 이 지역에서 저 혼자 파면 저 혼자 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혼자 버는데 한계가 있잖아. 저 혼자 방문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저는 좋은데 회사는 안 좋죠. 그 회사가 어떻게 해요? 저처럼 팔 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 우리 제품 팔아보니까 좋죠. 아, 예, 돈도 벌고 좋아요. 그럼 사장님하고 같이 파실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 왜요? 그 사람 생기면 나는 경쟁자인데. 그렇죠? 아, 그렇죠,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이 소개해서 이분도 파시면요. 이분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 산도 얼만큼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 내가 안 해도 이분이 위해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주면 좋은 거잖아요. 진짜예요? 아, 10%만 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소개하겠죠. 그럼 이분도 소개하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해서 이분이 매출을 일으키면요. 사장님한테 일정 퍼센트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 사장님은 안 드려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지. 안 보이는 데서 막 꾸짖지.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매출도 주면 좋아요? 좋죠. 이분도 좋고 이분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 준다면. 안 주는 걸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거를 후원방판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만 수당을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후원 방문 판매라고 그래요. 후원 방문 판매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근 상위 판매원의 1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 주면 좋잖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주면 좋죠. 이렇게 3단계 이상으로 주려면 반드시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등록하지 않고 3단계 이상으로 수당을 준다. 100%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게 다단계 판매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파는 게 아니라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다. 자, 자동차 판매하러 갔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러 갔어요. 저도 현대자동차 써야죠. 아니, 현대자동차 판매하러 갔는데 요즘 뭐 있나? 뭐죠? 네, 딴 거 팔면 안 되잖아. 제가 삼성생명보험 팔러 들어갔습니까? 삼성생명보험 쓰러 들어갔습니까? 삼성생명보험 팔러 들어갔죠. 그럼 삼성생명보험 팔아야지 LG, 아이아 이런 거 팔면 안 되잖아. 맞죠? 물론 요즘은 통합해서 하지만. 자, 어찌됐든 나는 보험을 팔러 들어간 거지 쓰려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쓰려고. 파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파는 건 능력이 좀 필요해요. 세일즈 능력. 그럼 제가 내 친구가 보험으로 엄청난 돈을 번데 한 달에 2, 3천씩 번데 와, 나도 들어가서 나도 보험해야지 딱 들었는데 나는 못 팔아. 그럼 나는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 비전이 아닌 거잖아요, 사장님. 맞죠? 자, 이게 뭐냐?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다. 혼자 파는 것보다 같이 파는 게 좋으니까. 근데 다단계 판매가 되려면 요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으로 그리고 거래 실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3단계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요게 세 가지가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엔드예요. 다 충족이 돼야 다단계 판매가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로 하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자본금도 5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시도지사에 허가사항과 같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그 감시가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팔고 싶은데 그렇게 다단계 판매 등록하려니까 까다로우니까 그 방문 판매나 후원 방판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 영업은 다단계 판매로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건 다단계 판매입니까? 다단계 판매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걸렸으면 다단계 판매 회사가 걸린 겁니까? 다단계 판매 회사가 아닌 게 다단계 판매로 걸린 겁니까? 어렵나요? 다단계 판매 회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단계 판매 회사 요건도 못 갖췄잖아. 그쵸?
우리가 아는 교원 빨간펜 뭐 이런 거 다 옛날에 심심치 않게 걸렸죠. LG생활건강 다 걸렸잖아요. 대기업이 다단계하다 걸렸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건 다단계 회사가 아니에요. 다단계로 등록 안 하고 후원방판으로 등록해놓고 다단계 영업을 해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걸리기 싫어서 다 다단계 등록돼 있어요. 대기업들도 다 다단계 합니다, 사람들. 자, 이렇게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판매 실적에 35%를 지급하는 거. 이걸 다단계 판매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단계 판매가 좋은데 그거를 좋으면 꼭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24조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걸 금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만 들어도 사행스럽잖아. 사행적 확장 행위 금지예요. 사람만 데려와도 돈 준다 이런 거 있죠.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들어와 이런 거 있죠. 사장님이 여기다 1억만 집어넣으면 매달 100만 원씩 줘요. 뭐 이런 거 있죠. 일주일마다 100만 원씩 준다며. 사람들 저한테 1억 갖다 주시면 제가 100번 드릴 수 있어. 100만 원씩. 그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라고요, 사람들.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불법 다단계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말씀드린 거고 다 이게 판매행위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전달, 사업 권유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권유 거래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업은요. 사업 권유 거래라고 그래요. 법적인 용어는 사업 권유 거래예요. 제발 법적인 거는 다단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전화해 보세요. 제가 직접 전화했다고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려고. 사장님 제가 전화해서 저희가 쇼핑몰이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좋으면 소비자한테 소개를 해주면 이거 무슨 행위입니까? 그럼 걔네들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 말 들어보니까 사업 권유 거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못 믿겠으면 전화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소비자가 써보고 좋으면 다른 소비자한테 소개하는 거 이걸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한다고요. 물론 수당을 주려면 3단계 이상으로 수당을 주려면 사업 권유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 권유 거래만에 따른 규정이 없어요. 개념만 나와 있지. 그러니 수당을 3단계 이상으로 드리려면 무조건 다단계 판매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권유 거래라 하더라도 수당을 그렇게 주려면 다단계 판매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업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업의 형태가. 자, 사업 권유 거래란 뭐냐면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인하여 거래한다. 유인하여가 뭐라고요? 오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 여기 오게 했죠? 사람들 센터에 오게 했죠? 오라고 해서 갔잖아. 가서 개통했죠? 거래가 이루어졌잖아. 이걸 뭐라고요?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뭐가 있다고요? 소득의 기회가 있다. 이 정보를 알려드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알려드렸잖아요. 정보를 전달했잖아요. 그러니 나랑 같이 이 소비자 그룹을 확장시키는 일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장난으로? 알바로? 아니요. 우리 같이 이거를 소비자 그룹을 멤버십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같이 뭘로요? 사업으로 해보십시다. 나랑 같이 이걸 사업으로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의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했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오게 해서 나랑 같이 사업합시다라고 제가 사업을 권유했죠.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책 읽기 싫으시면 이 책이 다행인 건 엄청 얇아요. 더 다행인 건 CD가 있어요. 책 읽기 싫으시면 들으세요. 10번만 최소한 들으세요. 10번만. 저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 이상은 들었어요. 100번 이상. 내가 평생 할 사업인데 어떻게 내가 모르고 하냐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분의 책에 뭐라고 되냐. 이분은 김태수 박사님이라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참여하신 분이. 그럼 이 법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되냐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단계 판매라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판매업자를 영어로 세일즈맨이라고 한다. 이건 본질이 뭐라고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보험 팔러 들어갔다니까.
다만 파는 거는 능력이 좀 필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다면 다단계 판매로 돈 벌기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내 비전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세일즈 하는 거다. 세일즈. 자기만 소비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사업 권유 거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만 바꾼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 습관을 변화시킨다. 왜? 내가 이익이 되니까 소비 습관을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 얘기예요. 사업이 진행된다. 이해되세요? 당신의 소득의 기회,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소득의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줬죠. 전달하고 같이 해보자. 그 권유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내똥 마케팅이라고 한다. 내똥 마케팅. 네? 내똥 마케팅.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똥 마케팅이라고.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방문 판매. 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후원방판 5억. 여기 다단계 판매 5억 이상. 여기 좀 이렇게 소비자 보호, 이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소비자 보호가 안 돼요, 사람들. 설화수 아줌마한테 화장품 샀는데 변질됐거나 문제가 있다. 그럼 설화수 아줌마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돼. 자,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이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 누군지 아시죠? 그래? 도널드 트럼프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이 뭐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 이분들이. 사람들 부자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나처럼 부자 되고 싶으면 뭐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우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부자 있죠?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 이 세상에 온다고 1970년대부터 떠들어서, 197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 50년 지나도록 못 알아듣는데, 아직도. 그렇죠? 네. 자, 이분이 뭐라냐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워낙 유명한 분들이죠. 아니, 이분이 얼마 전에 오셨죠, 빌 게이츠가. 네. 빌 게이츠가 1990년도에 우리 연대에 왔었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손 들고 물어봤어. 사장님, 빌 게이츠 씨, 당신이 만약에 이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빌 게이츠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컴퓨터 사업을 하려면 나는 뭐 한대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한대.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한국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NRC 회원 되겠다고 했다고. NRC 회원 되겠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누라 뭐 한대요? 이거 하면? 이혼하자고 그래. 남편 이혼하자고 그러고 애새끼들이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겠다고 그러고. 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몰라서 그러는 걸. 아까 나왔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럼 진짜 그런가 보자고요. 아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여태까지 어떻게 써요? 후불로 써왔어요. 자, 2년 약정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를 후불로 쓰던 거 선불로 쓰는 거예요. 후불 쓰실 분은 계속 후불 쓰세요. 근데 사업을 하실 분은 선불로 쓰자 이거예요. 선불로. 자, 그럼 선불은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태껏 2년 약정하고 5만 원씩 썼다면 2년 동안 평생 쓸 휴대폰인데 2년 약정하고 쓰면 얼마 쓰는 거예요? 2년. 5만 원씩 따지면. 120만 원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쓸 방법이 있어요? 이걸 평생 쓸 거잖아요. 맞죠? 내가 후불로 쓰면 2년 약정하고 바깥에서 쓰면 무조건 이 돈을 써야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쓸 요금을 선불로 먼저 바꿔 쓰고 내면 되잖아요. 그 2년 정도 요금을 먼저 넣고 써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만 원 정도 요금을 먼저 넣고 쓰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미 125만 원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골드부터 되니까. DT 되고 골드 되는 게 좋아요? 바로 골드 되는 게 좋아요? 바로 골드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돈 누가 쓸 돈이에요? 내가 쓸 돈이에요. 내가 쓸 돈. 누구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 갖고 이 돈 쓸 걸 가지고 N플랫폼, N스마트 이거 다 분양 받으시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NRC는 아까 들으셨지만 요금도 판매할 수 있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NRC 종합유통회사니까
이 돈 갖고 내가 필요한 상품도 사서 쓸 수 있다. 예.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 나왔죠? 요금 양도하는 방법. 내가 돈 보내주고 요금을 충전시켜주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 거죠, 요금. 사실 수박을 갖다 놓고 팝니까? 손님 왔을 때 주문합니까? 수박 갖다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갖다 놓고 팔아야지 손님 왔을 때 동대문 갔다 올게요 그래요? 내가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 개념이다 이거예요. 내가 요금을 갖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저 아무한테도 요금 못 팔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되지. 쓰면 평생 쓸 건데. 맞죠? 개통할 사람 없으면 그냥 쓰면 돼요.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내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요금 아까 나왔죠? 내 번호에 요금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요금을 양도할 때마다 요금이 저렇게 차감되는 걸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아까 이 그림. 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씀드렸죠? 사람들 아까 첫째 시간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35%를 받고 어떻게 했는데요? 상속도 된다 들으셨죠? 방문 판매 대가는 법률 20조, 2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이 완성되면 여기서 돈을 벌어가고 내가 나중에 좋은 세상 가면 그 돈이 내 자손한테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사장님 왜 내 자손한테 상속이 될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나한테 상속을 시켜주냐고요? 이게 누구 거니까?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자동차 100대를 팔아도 나한테 상속 안 시켜줘요. 보험 100대를 팔아도 상속 안 시켜준다니까 사장님. 왜? 그건 누구 거니까? 지들 거니까. 맞죠? 이거는요. 내가 단 한 명을 개통시켜도 그 사람이 평생 쓰는 한은 나한테 평생 수수료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업인데 왜 못 알아듣냐고. 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네.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나한테 써줄 사람 있죠. 사장님들이 대리점 10억을 투자해서 대리점 오픈했어 하고 전화하면 난 사들고 올 사람 있잖아요. 그래 친구야? 어디서 오픈했는데 영등포로 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전부 다 영등포로라고 하세요? 그러면 꽃 사들고 올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제 방법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방법은 연구하세요.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야, 친구야, 내가 대리점 오픈했다. 그러면, 진짜요? 어딘데? 영등포 어디야? 놀러 와.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거기다 대고 뭐 통신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딱 왔을 때, 야, 친구야, 내가 이거 저 대리점 오픈했어.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돈 버는 건데? 돈 잘 버냐? 어쩌면 돈 잘 번다고 하세요. 야, 이제 오픈했는데 네가 첫 손님이야. 그래도 되잖아요. 너 온 김에 휴대폰 쓰지? 안 쓰는 놈 어디 있어? 어차피 쓰는 거 나한테 바꿨어. 너 수수료 남 주는데 너 남 줄래 나 줄래 하세요. 난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는데 그러면 그냥 쫓아버려. 네? 그럼 내가 그런 사람,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써줄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거 몇 개? 10개만 목표로 하시라고. 10개. 100개, 1000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하실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돈 버는 거지. 그러면 100개, 1000개는 못 하더라도 10개는 할 수 있잖아요. 10개는. 네? 하루 만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이 걸리든 하시라고. 내 열정에 달려있을 거니까. 그쵸? 자, 그분들이 왔어요. 야, 친구, 야, 이거 잘 되냐? 너도 한번 해볼래? 뭔데? 알려주면 되잖아요. 스폰서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야, 들어보니까 괜찮다. 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 몇 명? 몇 명? 같이 해볼까? 같이 할래? 나도 같이 해볼까 하는 사람 몇 명? 2명. 사업 같이 할 사람. 이 10명은 누구예요? 사업은 안 하더라도 나 때문에 써줄 사람. 야, 너 평생 휴대폰 쓸 거지? 그치? 딴 데 가면 죽는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딴 데 가면 죽는다 하는 사람, 할 사람 10명. 예? 그리고 몇 명이요? 사업할 사람? 2명.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소비자 멤버십을 키워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장난처럼? 알바처럼? 사업답게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2명. 마인드가 없다면 사업가 마인드가 생길 2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처럼 10명은 할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할 건 딱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요 2사람이 딴 데 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관두지 않게 하시라고요. 내가 미안해서 못 가게 하시라고. 그럼 이 두 분들도 2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명은. 이렇게 2명씩.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두 명은 행사에 무조건 목숨 걸고 오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오는 사람. 내가 죽기 전에 안 빠지게 하는 사람 두 명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분들도 두 분을 찾을 거 아니냐고, 나처럼. 그럼 이 두 분들도 두 명 찾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팔아야만 되느냐, 팔지 않아도 팔려 나가느냐, 이 게임이에요. 팔아야만 된다면 노동소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휴대폰은 단 한 명만 개통시켜도 이 사람이 매달 씁니까? 나 때문에 씁니까? 지가 씁니까? 지가 쓰는 거예요. 팔아야 됩니까? 팔려 나갑니까? 팔려 나가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또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 재구매라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일으키지 않아도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연 재구매.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소비자가 소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비의 필요성 누가 갖고 있어요? 지가 갖고 있잖아요. 지가. 그러면 이 멤버십이 짜여졌을 때 아까 나왔죠? 네,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 이거 100명.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엠플랫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0명 잡았어요. 그러면 매달 그러니까 1년 약정 말고 매달 요금 쓰는 사람들. 그럼 얼마예요? 1억 2천원 매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마감 아까 나왔죠? 67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사장님 이게 자산 가치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건 권리소득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산 가치로 따지면 무려 15억이에요, 15억. 아니, 연봉 약 1억 5천. 자산 가치로 50억이에요, 50억. 50억 정도 있어야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자산가치 50억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유지되면 아까 얘기한 자산가치 10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시든가 대기업에 들어가시든가 잘 나가가지고 기업의 오너가 되셔서 만드시든 사든 하시든가 그거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거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누구랑? 나랑 같이. 도원 결의하듯이 딱 우리 평생 가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발 뱉은 말을 지키라고. 뱉은 말을. 네? 뱉은 말을 지켜야지. 어떻게 같이 하지 않고 지가 먼저 가. 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일어나죠. 네. 그러다 보면 오바마도 들어오는 날이 있겠지 뭐. 네. 이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이에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고. 네. 맞죠? 생각 하나 바꿔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멋진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